신경이란 무엇일까? 우리 몸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다. 교감신경이 활발하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하는 등 심신이 긴장한 상태가 된다. 부교감신경은 이와는 반대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복식 호흡을 하면 바로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30분 동안 편안한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하게 한 후 시행하기 전의 수치와 비교해봤다. 실험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각각 9.8에서 6.03으로 16.3에서 12.48로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은 오전에 많이 분비되고 시간이 갈수록, 즉 오후가 될수록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처럼 단지 30분간의 간격을 두고 이 정도 수치를 보이기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이오 피드백을 해보기로 했다. 바이오 피드백이란 몸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내는 검사법이다. 복식 호흡을 계속하자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말초 혈관 온도가 올라갔다. 또한 심박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몸이 이완된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안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인 알파파도 측정됐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심장의 박동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숨을 내쉬고 있을 때는 심박동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있을 때는 심박동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 호흡을 심박수가 변한다는 것은 결국 자율신경을 복식 호흡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와 내쉴 때 심박동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원하기는 우리가 의지로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데 우리가 호흡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식 호흡이 전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전 중에 하나가 복식 호흡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조절을 할 수 없었던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호흡의 효과를 인정해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민선 씨는 호흡으로 만성두통을 치료 중이다. 깊게 내쉬고 통증이 굉장히 이렇게 항상 머리가 막 이렇게 지진이 날 정도로 아프고 한데 이거를 연습을 하는 순간에는 그게 약간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진통제처럼 잠시 그런데 지금 아직 많이는 해보지 않았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신과 질환이나 스트레스성 질병에도 호흡법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그 인체 반응들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다 포함될 수 있고요. 또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같이 스트레스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아트 오브 리빙 유럽 지부. 인도식 호흡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유럽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복식 호흡을 배운다. 호흡법을 배우기 전에는 긴장을 아주 많이 하고 우울하기도 했었는데 호흡법 강좌에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14살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고 담배를 많이 핀 골처였는데 더 이상 담배를 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호흡법을 배우고 난 지금도 예전처럼 바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와 학생, 기업 임원과 예술가, 또는 암이나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까지 다양한 이력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다. 이들이 호흡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다. 스트레스가 수많은 질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에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바른 호흡법 수련을 통해서 정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의 수련이 그 해답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신과 육체를 위해서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건강을 논할 때 육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인 이 황제내경을 보면 2500년 전에는 분당 호흡수가 8번에서 9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보통 15번에서 20번 정도를 쉽니다. 과거에 비해서 호흡이 많이 빨라졌죠? 현대인의 호흡법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 것일까요? 건강한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카이스트 동아리 밭숨, 다르게 숨쉬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4번 호흡법을 배우고 있다. 내쉬고. 아무래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데 그 호흡을 하는 동안 생각을 딱 멈추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빠듯한 하루를 쪼개 이런 시간을 갖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감정들이 쭉 빠져나갑니다. 가슴의 오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 품 안에서 쉬었던 그 편안한 숨 있잖아요. 그 숨은 원래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숨을 의식적으로라도 다시 되찾아보자는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복식 호흡을 한다. 깊고 편안한 숨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가슴이 움직이는 얕은 흉식 호흡을 하게 된다. 어릴 때 쉬었던 자연스러운 호흡법을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좀 더 들게 되면 그 흉곽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호흡을 빠르고 얕게 하게 되기 때문에 복식 호흡보다는 흉식 호흡의 비율이 더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요. 배를 내밀어 숨을 쉬는 것이 왜 좋은 것일까? 3년간 복식 호흡을 수련한 김범용 씨의 가슴을 CT 촬영해 보았다. 흉식 호흡을 할 때보다 복식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크게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김범용 씨의 경우에는 횡격막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앞뒤로 봤을 때도 이 배가 부르고 가라앉는 정도가 아주 큰데 반해서 일반인들은 이렇게 넓은 범위에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흉식 호흡은 복식 호흡에 비해 횡격막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을 최대한 이용하게 된다. 횡격막을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 횡격막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신경들이 있는데 그 신경 중에 이제 그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이 이제 부교감 신경 활동을 지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신경입니다. 근데 그 미주신경에 아마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이 지금 되고요.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김학승 씨. 김학승 씨에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 바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다. 김학승 씨는 입 호흡 때문에 감기에도 잘 걸리고 또 늘 피곤하다고 한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숨을 원활하게 쉬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도 호흡이 입 호흡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숨이 좀 차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힘이 드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좀 쉽게 지치고 이제 신경질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김학승 씨의 건강 상태를 알아봤다. 검사 결과 입 호흡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에서 걸러지지 않은 공기가 곧바로 폐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늘 이제 목이 좀 불편하고 칼칼하고 인두통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감기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증상이 이제 악화되는 그런 이제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뭐 천식이라든지 이제 다른 병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유해 물질이나 이렇게 이제 편하지 않은 공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질환이 더 악화될 수 있죠. 천식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 도쿄의 니시하라 병원. 마사유키 씨는 천식과 아토피를 앓고 있다.
어렸을 때